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쟁. 근데 그 경쟁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하늘을 무대로 펼쳐졌던 정말 위대한 경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일어난 사건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생각해보세요. 지구 600km 상공에서 들려오는 단순한 신호음, 삐, 삐, 삐. 바로 이 소리가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네, 새로운 종류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가 하늘을 향한 경쟁에 불을 붙인 거죠. 이 전쟁은요, 총이랑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로켓과 과학,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려고 혈안이었어요. 미국 쪽엔 독일 V2 로켓을 만들었던 천재 베르너 폰 브라운이 있었고요. 소련은 정체가 국가기밀에 붙여졌던 수석 설계자 세르게이 코롤료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평생 만난 적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건 엄청난 대결을 펼치게 된 거죠. 자, 이제 소련의 충격파, 연이은 최초 기록들이 어떻게 미국을 정신없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죠. 사실 초반 레이스는요,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그 비밀의 인물 코롤료프가 소련에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957년 10월 스푸트니크 1호, 고작 농구공만한 이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라간 거죠. 바로 다음 달엔 라이카라는 개를 우주로 보냈고요. 생명체가 우주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961년 4월, 마침내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27살의 유리 가가린이 남긴 말이죠.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본 최초의 인간. 그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영웅이 됐어요. 이걸 지켜보는 미국은 어땠을까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자, 이제 달을 향한 맹세입니다. 패배 직전에 미국이 정말 대담한 약속을 하거든요. 물론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나사를 만들어서 따라잡으려 했죠. 근데 초기 로켓들이 계속 터져나가면서 완전 재앙 수준이었어요. 바로 그때 가가린이 우주에 다녀온 지 불과 몇 주 만에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와, 이건 진짜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왜냐면 당시 나사는 기초적인 우주비행 기술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수십만 명을 아폴로 계획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달로 가는 그 험난한 길 위에서 양쪽 모두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정말 비극의 시대였어요. 1966년 1월 소련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코롤료프가 수술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정말 치명타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해 1월 미국에선 훈련 중이던 아폴로 1호에 불이 나면서 승무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몇 달 뒤엔 소련 우주인 코마로프가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뼈아픈 희생을 딛고 특히 미국은 더 이를 악물고 프로그램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가 숨을 죽인 그날이죠. 그 수많은 노력과 비극 끝에 드디어 경쟁의 판도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나긴 경주의 클라이맥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우주인 3명이 달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달 착륙선 이글호가 사령선에서 분리되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종석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암스트롱이 수동으로 조종해서 정말 몇 초를 남기고 겨우 안전한 곳에 착륙하는데 이때 지상 관제센터의 긴장감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죠.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글이 착륙했다. 이 역사적인 한마디에 전 세계가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무려 6억 명의 눈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요. 전 세계인이 하나의 장면을 동시에 지켜본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에 남기고 온 명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 평화의 사절로 왔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분명 경쟁의 승자는 미국이었지만 이 업적은 인류 모두를 위한 승리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 이렇게 위에서 본 풍경, 달을 향한 경쟁이 과연 지구를 보는 우리 시각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사실 경쟁은 여기서 끝났지만 이 경쟁이 남긴 가장 중요하고 깊은 의미는 아직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라 놀랍게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경쟁자가 동반자가 됩니다. 마지막 아폴로 임무가 끝나고 불과 3년 뒤인 1975년 미국의 아폴로와 소련의 소유주 우주선이 우주 궤도에서 만나는 이른바 도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들이 함께 생활하잖아요. 세상을 둘로 쪼갰던 그 경쟁이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된 셈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우주 경쟁에서 얻은 최고의 성과, 그게 과연 뭘까요? 새로운 기술? 아니면 달 착륙 그 자체?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 아닐까요? 달에서 보면 국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집일 뿐이다. 이 말처럼요. 사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달 착륙보다 조금 더 일찍 찾아왔어요. 1968년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돌 때 승무원들이 저 멀리 달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푸른 지구를 사진에 담았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지구 도지 얼스라이즈 사진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려고 달까지 갔는데 정작 그곳에서 본 건 하나로 이어진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행성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또 아름다운지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국경선도 없고 이념 다툼도 없는 그저 푸른 구슬 같은 하나의 집,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단 하나뿐인 세상이라는 걸 말이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장면 아닌가요?